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 지도와 AI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게 된 SPH 기술지원 엔지니어 남철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이번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에서는 위치랑 지도와 관련된 신기술 발표가 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 주 뒤 열린 구글 I/O에서 AI와 관련된 지도와 AI 관련된 새로운 지휘공간 기술들이 발표되었고, 이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저희 SPH 웨비나 지난달에 열렸었는데요. 혹시 참여하셨던 분이 혹시 계실까요? 지난달에 혹시 온라인으로라도 네.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안 계시는군요. 네. 다시 한번 그래도 여기 오프라인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번 세미나에는 여행과 관련된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었습니다. 약 150분 이상이 방문해 주셔서 성황리에 발표를 마칠 수 있었는데요.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여행 일정을 생성하고 장소와 관련된 어, 정보들을 표시하는 데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발표를 마친 뒤에 이제 Q&A 섹션에서 질문을 주셨던 내용 중에 이제 저희가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렸던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제미나이랑 구글 지도 간의 연계성이 높을까요? 라는 질문이셨어요. 근데 아쉽게도 지난 세미나에서는 이제 제가 지금 발표하려는 기능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아서 이 질문에 다소 애매하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그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생성형 AI 제미나이 기반 플레이스 API가 그 질문에 답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새롭게 발표된 생성형 AI 기능을 설명드리기 전에 혹시 아직 플레이스 API를 사용해보지 않으셨거나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플레이스 API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 API는 시설이라든지 어떤 지리적인 위치 그리고 POI라고 불리는 주요 관심 지점에 관련된 장소 데이터를 반환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장소 데이터라 함은 지리적인 좌표뿐만 아니라 실제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연락처 정보, 리뷰나 평점, 가격대 정보, 영업시간과 장소 사진 등을 말하는데요. 3억 명 이상의 유저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구글 지도 커뮤니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구글 지도와 장소 데이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고 최신의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장점과는 좀 별개로 그동안 사실 버텍스 AI라 특히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와의 관계가 항상 뚜렷하지 못했던 것이 구글 맵스의 아쉬움으로 있었는데요. 이번 구글 I/O 이후에 제미나이 모델 기반 플레이스 API가 실험용 버전이 출시가 됨으로써 앞으로도 구글 맵스 플랫폼에서도 AI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당 기능은 실험용 기능으로서 아직 프로덕션 상황에서는 사용을 권장드리진 않고요. 그러나 실험용 기간에는 테스트하실 때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비용 걱정 없이 개발자분들은 마음 놓고 테스트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과 활용도가 결코 낮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개발자가 아니시더라도 이번 발표 마지막에 데모 사이트에 꼭 방문해 주셔서 제미나이 모델 기반 플레이스 API 기능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현재 발표된 제미나이 모델 플레이스 API 기반의 핵심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성형 장소 요약 기능입니다. 제미나이가 구글 지도와 리뷰에 평점 데이터를 분석해서 장소를 요약하는 기능으로 간략한 요약과 상세한 요약 모두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약은 지역과 생성형 지역 요약 기능입니다. 검색한 장소 유형에 따라 주변 지역을 요약해서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여정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맥 기반 검색 기능인데요. 사용자가 검색을 했을 때, 장소를 검색했을 때 해당 장소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기능이고요. 예를 들어서 외항견 동반이 가능한 식당을 찾아줘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을 경우 구글 지도 내 이제 장소를 제미나이가 분석하고 참조해서
애완견 동반이 가능한 식당 목록을 제공함과 동시에 왜 이런 목록이 제시가 되었는지가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리뷰와 사진 등 같은 강아지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사진 같은 모습들도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미나이 모델 기반 플레이스 API를 사용하는데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이시는 세 가지의 이점 모두 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가장 손꼽을 만한 장점은 바로 데이터 생성, 누락장소 데이터 생성 기능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지금 세차장과 같은 장소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장소이기 때문에 누락된 장소 데이터가 상당히 많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효창공원 같은 경우는 유명한 장소이기 때문에 장소나 위치뿐만 아니라 평점, 심지어 애완견 동반 가능 여부까지 상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구글 지도 장소 데이터는 혹시 어떤 사람들이 입력하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요? 혹시 상품 문제 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쉬운 문제거든요.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인데요. 장소 정보는 이제 전문적으로 제공해주는 이제 데이터 파트너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도 있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장소는 여러분들의 기여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특히 이제 이런 소규모 업체들은 장소 소유자가 지도 등재를 해야지 요청을 해야지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생성형 요약 기능을 사용하면은 누락된 장소의 개요 정보 또한 채워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단순히 이 개요 정보 채워넣으려고 이 기능을 사용하려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이 생성형 AI를 점점 더 활용해서 더 많은 누락된 정보들을 채워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목업 화면을 통해서 생성형 장소 요약 기능이 이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뭐가요? 잠시만요. 네, 오버뷰 필드가 보이실 거예요. 오버뷰 필드는 이제 제미나이가 장소를 분석해서 간단한 필드 생성한 값을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 100자 정도 분량의 간략한 텍스트를 나타내고요. 네, 디스크립션 필드는 해당 식당에 이제 터치했을 때 상대 식당의 이제 상세 정보를 확인했을 때 사용하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필드 값이고요. 약 400자 미만의 텍스트 장소에 텍스트를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레퍼런스 필드는 이제 제미나이가 반응이 늦네요 이게. 레퍼런스 필드는 제미나이가 해당 장소를 요약했을 때 참조한 사용자의 리뷰나 사진 등을 제공해주는 필드 값입니다. 개발자분들이 혹시 계셨다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생성형 데이터 필드의 구조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플레이스 제너러티브 서머리라는 필드만 추가하시면 그냥 바로 저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간단하게 짧은 데모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구글에서 이번 기능을 체험하기 위해 만든 데모로요. 다음과 같이 이제 유효 근처에 특당 장소 요약 정보를 생성해서 좌측 패널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성형 지형 요약 기능에 대해서 목업 기능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필드는 이제 선택한 장소의 유형을 기반으로 최대 4개까지 주제로 나뉘어져서 보여주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선택되어 있는 호텔과 같은 지역에서는 장소의 개요라든지 식당, 쇼핑, 액티비티 같은 주변 장소들을 표현해 주게 됩니다. 콘텐츠는 그 해당 유형에 포함된 장소에 대한 정보, 레스토랑의 이름이라든지 쇼핑몰의 상품명 같은 것들이 쇼핑몰들이 유형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레퍼런스 필드는 마찬가지로 언급된 장소를 참조할 수 있는 장소 아이디를 제공해서 이후 연결을 통해서 장소 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을 위해서 플레이스 에어리어 서머리라는 필드만 추가해 주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아직 실험용 기능이다 보니까
주변에 만약에 해당 장소에 토픽이 없는 경우는 반환되지 않는 값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생성형 지역 요약 기능이 이제 보여주는 데모고요. 이제 만약에 저희가 아직 가보지 않은 지역에 여행을 갔다 했을 때도 익숙치 않은 여행객이라도 이제 현지인처럼 주변 지역을 이렇게 탐색할 수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데모에서는 이제 산호세에서 숙박지서를 검색했을 때 해당 장소 주변에 이제 식당과 쇼핑, 액티비티는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문맥 기반 검색 기능에 대해 목업 화면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뷰 필드는 이제 애견 공방 가능 식당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장소의 리뷰를 보여주고요. 포토 필드는 거기에 관련된 사진과 관련된 정보, 그리고 저스티피케이션 필드가 가장 중요한 필드인데요. 이제 이 문맥 기능의 핵심 기능으로 왜 해당 장소를 AI가 선택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필드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리뷰나 문장 등을 강조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문맥 기반 검색 기능을 통해서 제미나이가 사용자의 텍스트를 이해하고 구글 지도와 리뷰 정보가 반영된 신뢰성 높은 정보를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야간에 영업하는 식당을 알려줘 이런 식으로 텍스트 창에 검색하면요. 해당 장소가 표시됨과 동시에 왜 이런 장소가 택해졌는지 근거 자료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같은 내용으로 컨텍스추얼 컨텐츠라는 필드만 추가하시면 쉽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기능의 사용 사례는 산업별 사용 사례는 다음과 같이 크게는 세 가지 부분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이 밖에 다양한 산업군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식사 배달 앱, 자동차 내비게이션, 그리고 여행 산업에서 특히 잘 사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셔야 할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 제미나이 기반 플레이스 API에 대한 설명이 제미나이와 구글 지도 간의 연계성이 높을까요? 라는 질문에 어느 정도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잊고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 이제 플레이스 API는 기존에는 플레이스 API라는 게 있었고 최근에 플레이스 API U라는 버전이 새로 나왔습니다. 지금 기능은 해당 플레이스 API U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사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플레이스 API U에서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밑에 저희 보이시는 SPH 기술지원팀 메일 주소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상세하게 안내드릴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차량의 경로를 최적화하기 위해 최근 구글 매스 플랫폼에서 새롭게 출시된 라우트 옵티마이제이션 API와 인공지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주제를 좀 시작하기 전에 수학 문제의 끝판왕이라 불리죠. 밀레니엄 문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문제 해결한 사람에게 이제 100만 달러 상금이 수여된다는 이야기는 여러 매체에서도 아마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 물리업계의 오랜 난제인 차량 경로 문제와 상당히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경로 최적화는 이제 물류 기업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제 경로 설계의 최적화는 이제 물류 기업의 배송 시간을 절약하고 각종 운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류에서 이제 경로 최적화가 필요한 단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적재 전에 이제 계획 단계와 적재 후에 이제 목적지로 실제 화물을 옮기는 수행 단계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단계 모두에서 경로 설계는 최적화된 경로 설계는 필수적인데요. 배송 전에 이제 어떤 차량이 이제 어떤 화물을 어디로 옮겨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옮겨야 할지 고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리고 화물을 적재한 이후라도 이제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이 바뀌고 사고가 난다든지 하는 이를 통해서 경로를 재설정해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경로를 계산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이제 최적의 경로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한 가지 이제 답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총 이동 거리가 가장 짧은 경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위치를 이제 이동할 차량 한 대를 할당하고 해당 차량의 최단 경로를 찾으면 되겠죠. 이제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물류센터 내에서 수많은 화물들을 차량 한 대로 옮기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최적의 경로를 정의할 때 이제 사용되는 좋은 방법은 다수의 차량에 할당되는 가장 긴 경로의 길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계산된 경로를 과연 최적의 경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최적화된 경로를 찾는 문제는 정답이 없는 난제입니다. 이는 차량 경로 문제가 밀레니엄 문제, 아까 얘기 드린 얘기도 또 해결하지 못한 P 대 MP 문제라는 문제보다도 더 어려운 MP 하드라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배달 차량과 배달 지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알고리즘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어림 짐작, 즉 휴리스틱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최적의 경로를 구하는 연구가 최근에 여부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AI의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최적의 경로를 찾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비유하자면은 이제 막 화물 기사 일을 시작한 초보 운전사분들이 베테랑 기사와의 이제 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해당 지역에서 이제 화물을 수십 년 운송했던 베테랑 기사분들은 아무래도 초보 화물 기사님보다는 경험에 근거한 판단으로 인해서 좀 더 빠르게 배송을 마칠 수 있는 경로를 설정할 확률이 높으실 겁니다. AI의 강학습은 마치 이런 것처럼 이러한 원리로 초보 화물 기사가 베테랑 화물 기사로 성장하는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과거의 경로와 이동을 학습해서 문제를 풀어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구글은 이러한 차량 경로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구글 또한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구글 지도는 워낙 큰 글로벌 규모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작은 도시에 있는 규모라면은 이제 전체 경로를 다 학습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한 컴퓨팅의 자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가 아닌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경로로 문제를 다루는 알고리즘인 RHIP라는 알고리즘을 적용했습니다. 이 방식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인간이 생각하는 모습과 좀 거기에서 모티브를 받아왔다고 말을 하는데요. 가까운 거리는 이제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는 방법과 먼 거리에 있는 먼 거리에 있는 계획들은 이제 간단하게 세우는 약간 계산 비용과 성능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전 세계 수십억 개의 주행 데이터를 학습하고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 줄 때 고려해야 될 다양한 점이 있을 텐데요. 통행료라든지 도로의 상황이라든지 화물의 특성이라든지 무게 등 다양한 요소를 이제 학습했습니다.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모습도 오른쪽 아래 화면에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퀴즈 하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좀 맞추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파란색 길이 빨간색 길보다 명백하게 짧은 길임을 알 수 있는데 실제 안내는 빨간 경로로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이유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무래도 그냥 교통량, 네, 혼잡도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근데 이게 사실 내기에는 조금 너무 터무니없는 예 먼저 일반 통행 비슷하지만 조금 달랐습니다. 예. 여기 사실 문제 보면 게이트랑 좀 관련이 있거든요. 문제 답이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이 부분은 노팅엄이라는 지역인데요. 사실 이 지역이 사유지라고 해서 기존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종종 오픈 게이트라고 돼 있기 때문에 보이신 것처럼 게이트가 실핏대로 닫히거나 열리거나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AI는 이 경로를 추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개선된 알고리즘과 주행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이제 구글 지도의 경로 일치율이 14에서 한 24% 정도 개선된 모습을 딥마인드에서 발표한 자료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은 ETA 정확도에 대한 문제도 조금 더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What You ETA라는 혹시 뉴진스 노래 가사로 들으셨을지 있겠지만 이제 수출입 기업이라든지 공급망 관리자분들께서는 진짜 입에 달고 다니는 단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는 정확한 이제 도착 시간 정보 기반으로 정보 물류를 구성하시면은 불필요한 혼잡도 줄일 수 있고 안정적인 공급망 정보를 통해서 서비스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한 ETA를 구하는 방법 또한 이제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재 교통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누구나 알 수 있지만은 10분 뒤, 심지어 1시간 뒤의 교통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ETA를 예측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구글은 도로를 아주 작은 단위인 슈퍼 세그먼트라는 단위로 나누어서 그래프 신경망이라는 것을 적용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보이시는 인접한 도로끼리 서로 통신할 수 있는 서로의 교통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신경망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 방식보다 교통 예측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실제 현실에서 이제 다른 교차로의 정체가 내 도로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프 신경망을 포함한 기기학습을 통해서 이제 주요 도시인 베를린, 시드니, 도쿄, 워싱턴 DC 등 다양한 장소에서 ETA 정확도를 높였다고 하고요. 또 주목할 부분은 중국의 한 도시인 하이중이라는 곳에서는 최대 50%까지도 늘렸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어려운 기반 기술 얘기는 사실 여기서 마치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서비스인 구글 맵스 플랫폼의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리고 싶은 제품은 라우트 API인데요. 라우트 API는 경로, 거리, 이동 시간 계산 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기존에도 이제 디렉션 API나 디스턴스 매트릭스라는 API를 통해서 비슷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요. 라우트 API는 이보다 더욱 발전된 형태로 만약 이제 현재도 지금 디렉션이나 디스턴스 매트릭스 API를 사용하고 계신다면은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해 볼 만하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제품으로는 이제 주요 주제인데요. 지난 5월에 출시된 구글 I/O 이후에 출시된 라우트 옵티마이제이션 API입니다. 이 제품은 다중 경로장 및 다양한 차량 조건, 선적된 화물의 무게랑 차량의 유형까지 이제 수많은 제약 조건을 고려한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고급화된 경로 최적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옆에 보이시는 사실 서비스의 전신이라 불릴 수 있는 클라우드 플린 라우팅이라는 서비스가 사실 2022년에 먼저 소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해당 제품은 구글 지도 데이터 기반이 아니고 다양한 스탠드얼론 기반으로 사용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 생각보다 큰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구글 맵스 플랫폼에서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이름이 이제 솔루션이 이제 굉장히 밀어주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됨으로써 구글 맵스 플랫폼으로 라우트 옵티마이제이션, 기존의 클라우드 플린 라우팅이 라우트 옵티마이제이션 API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화면인데 사실 크게 어려울 게 없는 화면이긴 합니다. 왼쪽에 비즈니스 요구사항만 실제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모델링해서 실제 API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부분처럼 상당히 복잡한 비즈니스 요구사항도 다 API에 넣어서 파라미터로 넣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이고요. 이것보다도 더 복잡한 사례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모델링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장 간단한 사례 중 하나로 한 대의 차량으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대 공간을 방문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제 차량의 경로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겠죠. 물류업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수의 차량으로 다수의 화물을 옮기는 그러한 사례고요. 이때 각 차량의 경로뿐만 아니라 차량의 화물의 로드 밸런싱 같은 것들도 고려해서 최적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사례로 이제 특정 운송의 경우는 이제 해당 차량의 작업에 맞는 차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동식품 같은 거 옮길 때 급속 냉동이 가능한 냉동차라든지 이제 조업을 위해서 윙바디가 필요한 경우라든지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경우 세부적인 차량까지 고려해서 경로에 최적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살펴본 싱글 라우팅, 멀티 라우팅, 조건부 라우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간단하게 데모 앱을 통해서 작동하는 모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준은 싱글 라우팅이고요. 해당 앱은 데모 앱이고 최적화 경로를 만들어 시각화한 내용입니다. 이 경우는 멀티 라우팅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두 대의 차량이 5개의 화물을 옮기고 가장 최적화된 동선을 폴리라인으로 보여준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라우팅인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특수화물이라는 라벨을 제가 임의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만 할 수 있는 차량을 새로 특수 차량으로 지정을 했고, 다음과 같이 기존의 화물은 기존에 옮기고 특수 차량의 화물은 특수 차량만 옮길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여 조건화된 라우팅이 가능해졌습니다. 진짜 마지막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첫 번째 세션에서 말씀드린 플레이스 API 제미나이 모델 기능을 가볍게 체험하실 수 있는 데모 페이지를 준비했습니다. 휴대폰이라면 이제 QR을 통해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요. 크롬 등의 이제 브라우저로 해당 위에 하얀 주소를 조금 어렵긴 하지만 하얀 주소를 입력하셔서 데모 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 이후에 이제 휴게 시간이 있을 예정인데요. 데모 사이트 접속하시면서 간단한 테스트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세미나에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리캡에 대한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자 남철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